만약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로도 낸 상황이라면 벌금형 수준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게 될 상황이므로 대응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과거 한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어도 경찰 조사만 받은 후 벌금만 내고 끝났으니 이번에도 약식 기소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뺑소니까지 한 것도 아니니 무난하게 사건 종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단순히 음주운전만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무면허 적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부모 차량을 몰래 갖고 나왔다 걸린 경우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인 대다수 운전자들은 이미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데다가 그 시점 역시 1년 또는 2년 이내로 단기간 이내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처벌 상황에 처한 당사자라면 이번에는 적어도 음주운전 2진, 3진인 경우일 것이니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벌금 가능성이 있을지,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음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죄 처벌에 있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기존의 동종 정가가 있는지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은 두 가지 불법 행위가 겹치는 상황이기에 가중처벌될 상황임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한 것도 이미 처벌 대상인데 이 상황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서 동승자와 바꿔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적발이 두려워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다면 이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순간적인 회피 심리로 동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형량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공범으로 엮이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단속을 피하고자 동승자를 운전자인 양 바꿔치기 하는 시도를 했어도 경찰의 상황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뿐입니다. 어차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운행 전후의 정황,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책임을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더하여 어차피 동승자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 그대로를 실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승자로서는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게 되면 운전자를 위해 가중처벌을 감수할 리도 없거니와 경찰에서 간단히 취조만 하더라도 덜컥 겁이나 있을 것이기에 사실 그대로를 털어놓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애초에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후 본인이 음주 측정 거부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범인도피 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음주 측정 거부 혐의까지 경합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음주 측정 거부는 수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측정만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를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라는데 사실일까요? 실무상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 처분 결과에 있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무상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한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거나 기소 후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분리하여 각각 대응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알코올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순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면허구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의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본인의 사안에서 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바꿔
바꿔치기, 음주 측정 거부 등 사안에 있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각 혐의별로 구속 요건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바꿔치기의 경우 공모관계와 교사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주치 상태에서의 단순한 순간적 판단 착오였음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반성의 모습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치료 참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정과 사회적 기여도를 부각시켜야 하며 가족 부양 의무 및 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도 가능한 집행유예를,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꼭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 행정적 불이익까지 동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더하여 동승자 바꿔치기나 음주 측정 거부 등 불법 행위까지 추가될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으며 최종 처벌 수위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경찰 조사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이라면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시각에 맞춘 양형자료 준비 및 피해자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실형 위험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상담 요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